안녕하세요. 콩알탄입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 오늘은 1.5주년 이벤트로 유입된 뉴비들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뉴비 가이드 심화편입니다. 혹시나 이전 뉴비 가이드 못 보신 분들은 상단 참조해주세요. 세븐나이츠 키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이렇게 결투장, 또 일반 결투장, 상급 결투장, 그리고 던전도 혼돈의 유적, 이프리트, 장비 던전은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무한의 탑을 보시면 무한의 탑, 싱글 탑, 성천의 탑. 당연히 또 길드 가면 길드 보스전, 길드전. 그리고 깊은 악몽이라는 컨텐츠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 컨텐츠죠. 그리고 하드보스는 더 최종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뉴비 형들이 스테이지를 다 밀고 올라오시면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깨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투장을 먼저 알아보시면요. 일반 결투장이랑 상급 결투장이 있는데 결국 일반 결투장을 세 파티로 나눈 게 상급 결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을 그대로 이용해서 방어덱을 짜는 게 길드전이에요. 결투장은 쉽게 얘기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덱 위치나 영웅의 스킬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영웅들을 배치를 하고 조합을 짜느냐 요 재미인데 승률 100%는 솔직히 힘들고 약간의 카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률이 최대한 높은 덱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영웅을 이렇게 보시면 원거리냐 근거리냐 기능형이냐 방어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이 친구들이 보시면 밑에 아래 키워드들이 있어요. 얘가 누굴 먼저 공격하느냐. 자, 방어형을 먼저 때립니다. 근거리형을 먼저 때립니다. 이렇게 어느 대상을 먼저 때리는지를 좀 파악해 두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스킬이 터졌을 때, 치명타가 터졌을 때, 그리고 액티브가 터졌을 때, 그리고 사거리가 중요하죠. 액티브 사거리가 몇 미터인가. 그리고 이 거리가 10이거든요. 10이면 엄청 짧은 거예요. 10, 35, 25, 그 다음에 60이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원거리 같은 경우는 60으로 나오죠. 근거리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그리고 탱커들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45짜리도 있긴 해요. 그리고 카이리 같이 이렇게 후열을 또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신을 해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적에게 날아가서 때립니다. 그리고 계속 뚜까 패면서 이론 효과도 제거하고 기절도 넣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실베스타도 마찬가지. 기능형을 때리는데 제일 뒤쪽에 있는 기능형한테 먼저 때리는데 기능형한테 데미지가 50%더 들어가. 기능형 킬러겠죠? 기능형을 따고 들어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얘들을 또 막을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치명타 공격에 스킬이 많이 박혀 있어서 악셀을 지저를 많이 주셔야 결장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저가 높으면 당연히 거리가 안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덱을 짤 때는 영웅들 다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능력치를 보시면 군중 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중 제어를 보시면 2호제가 있고 이런 효과 중에는 상대방 버프나 그 불사나 이런 애들 다 지워요. 근데 2호제를 못 지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건 또 카운터의 카운터죠. 2호제가 상당히 중요한 군중 제어고요. 기절, 침묵, 경직, 마비, 수면 이 친구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기절은 경직은 마비는 걸리면 못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어 뚝 감아줘야 되는데 나눠놨어요. 기절 하나로 통일해주지. 그래서 맞기가 좀 힘들어요. 수면 같은 경우는 맞으면 깨는데 맞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좀 귀찮겠죠. 침묵 같은 경우는 스킬을 못 씁니다. 그래서 침묵도 엄청나게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능력치 감소. 상대방한테 이제 다 걸 수 있죠. 상대방 지적 깎아주고 치약도 깎고 이렇게 다 깎아놓으면 당연히 약해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군중 제어를 막는 이 유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군중 제어 가위를 냈으면 유틸로서 바위를 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힐이 생명력 회복이에요. 이 게임에는 불사가 피 다 까였는데 살아있는 거 이 2호제로 날아갑니다. 실드, 보호막 이런 친구들도 2호제로 날아가기 때문에 2호제 캐릭도 필수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가위를 냈으면 경직 면역, 마비 면역, 수면 면역, 그리고 기절 면역, 침묵 면역 딱 이 친구들만 막아주면 웬만하면 다 막힙니다. 나머지 애들은 크게 크리티컬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맞았을 때 영웅들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걸어주고 우리는 막아줘야 돼. 뭔 말이야? 이것을 막아주고 내가 공격할 때는 군중 제어를 걸어줘야 돼.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우리 영웅이 이것을 어떻게
그런 영웅을 배치하고 우리는 저걸 또 어떻게 막는 영웅을 배치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돼요. 경직 면역은 뭐가 있지? 하고 열어보시면, 아, 루리가 경직을 막아주는구나. 2파티는 그러면 루리가 막고, 3파티는 레기닉이 막네? 오케이, 그럼 1파티는 뚜까 막겠구나. 그리고 마비는 누가 있지? 하고 보시면, 마비는 또 2파티는 루리가 있고, 3파티는 라디아가 있네? 1파티는 마비 걸리면 좋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면 같은 경우는 라디아밖에 없구나. 1, 2파티는 좋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절은 1, 2, 3파티 다 막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좀 막아내면 돼요. 근데 특정 아까 수면 같은 경우는 또 못 막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 덱을 짜시면 될 것 같네요. 레이드와는 달리 이제 핵심 버프 추천 이런 걸 크게 의미는 없긴 해요. 있으면 좋지만 결국은 싸움 잘하는 영웅이 장땡입니다. 가위바위보예요. 내가 잘 공격하고 남의 거 잘 막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기능형을 따라오는 애들은 기능형을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기능형을 어떻게든 잘 유인을 하고 이런 배치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짜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덱 복사 기능이 있죠.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들 복사해서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결투장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를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딜했는지도 잘 보여주고 또 이렇게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참조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죽더라. 오 이렇게 오고 배속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우리 영웅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배치했더니 지더라.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투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컨텐츠인데 하드보스예요. 제가 현재 226단계에 와 있는데 하드보스 같은 경우 설명을 보시면 그냥 45인 덱 짜서 가는 건데 시간 안에 잡아야 돼요. 3덱을. 그 스테이지에 적용되는 영향도 효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향도도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녀석 스킬을 보면 뭐 평타 때릴 때 디버프 해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치명타 공격을 맞으면 범위로 맞아서 우리 애들이 죽습니다. 죽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이런 효과를 제거해. 이게 너무 킹받아요. 우리 애들 버프 쫙 다 받았는데 이게 다 날라가. 그래서 크리를 맞으면 안 된다. 이 친구한테. 그러면 이 친구한테 탱을 하는 친구가 이 친구의 치명타보다 높아야겠죠? 얘가 치명타가 100%야. 그럼 내 탱크가 치명타 저항이 101%면 되겠죠? 이것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3번은 뭐 군주형 효과 면역은 모든 보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탱크가 앞에 다 있죠? 라드 그리드가 1파티를 보고요. 2파티가 이렇게 하이로드 루디, 3파티가 아킬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 탱크들은 동일하게 열어보시면 본인 치명타 저항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악셀을 치저 7악셀을 줘야 돼. 그럼 30%죠? 그럼 얘가 스킬을 쓰면 20%죠? 치명타 저항 50%를 안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패시든 뭐든 다른 데서 좀 땡겨 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치명타 저항을 올려주는 버프를 가진 영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온 신캐 루리가 있죠? 치명타 저항을 24% 올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그 친구가 72%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능력 지정가의 아군의 치명타 저항 증가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파티는 스쿨드, 2파티는 카르마, 3파티는 루리가 있어서 이번에 언더커버 루리가 나오고 종결이 됐습니다. 이거 탱커 배치랑 치저 증가 영웅 배치 1, 2, 3 잘 나누는 게 하드보스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핵심 버프는 당연히 모든 1, 2, 3파티에 다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회피 감소 1, 2, 3파티 60%짜리 나누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저주도 당연히 나눠야겠죠. 지저도 나누고 뭐 이것은 뭐 다 일반적인 거라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 제일 포인트는 탱커와 지저 증가입니다. 요거만 맞추고 테스트 하시면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쭉 들어오면 탱크가 들어가죠. 그럼 버프가 올라오면 이 녀석 치저가 102%예요. 근데 보이드가 치저가 81% 깎인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100%가 넘었어. 이 녀석의 치확도 깎는 영웅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치저를 깎아서 61%죠. 그러니까 우리 영웅들이 치명타가 117%니까 얘가 61%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한 50%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치저 깎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죠. 보스의 치확도 깎아야 돼. 이게 좀 힘듭니다. 자, 이 파티 같은 경우도 루디가 들어갔죠? 루디가 치저가 103%죠? 그럼 이 친구가 105%야. 그럼 크리를 맞겠죠? 근데 이제 빨리 들어갔죠? 야, 이게 풀릴 때가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릴 때 이 친구가 크리를 때려버리면 이 버프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버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드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혼돈의 유적이 있습니다. 혼돈의 유적 같은 경우 2파티를 짜야 되는데 이 녀석은 설명을 보시면 뭐 유적 효과가 있잖아요. 유적 효과라는 게 이겁니다.
화상, 중독, 출혈 요 세 개가 매주 바뀌면서 돌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필수로 넣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버프는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스킬을 써요. 넉백도 하고 탱크가 앞에서 버텨주면 됩니다. 근데 쫄을 나와. 이 쫄들이 보면 2호제를 걸죠. 귀찮게 해요. 공격력을 깎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쫄을 빨리 처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후반에 가면 쫄이 피통이 커서 잘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집중 공격을 가진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 공격을 1, 2파티에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중 공격, 그러니까 도발에 걸린 대상을 전부 다 같이 치거든요. 그럼 쫄을 안 치고 보스를 치면서 딜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혼돈의 키포인트는 집중 공격을 하나씩 넣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언더커버 루리를 1파티에 넣었고 2파티에는 아킬라가 집중 공격을 씁니다. 이게 관건이고 나머지는 버프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버프는 전체 시너지가 다 차게끔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맞추면 되고요. 지속 피해가 중요하잖아요. 지속 피해를 출혈, 수세인이랑 여기 팔라누스 1, 2파티 들어갔죠? 화상, 그 다음에 1파티에는 파이, 2파티에는 콜트,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독, 1파티에는 알베도, 2파티죠. 그리고 란드그리드.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저는 요 덱 가지고 유적 효과가 바뀌더라도 매주 그냥 똑같이 돌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버프 바꿔가면서 했는데 요 덱으로 정결입니다. 그래서 연습 전투를 한번 보실까요? 쭉 들어가서 때립니다. 때리면서 시간 안에 까는 건데, 태풍이가 이제 좀 조금씩 세지죠. 획각 걸어야 되고, 획각은 무조건 60%짜리 하나씩 넣어야 돼요. 쭉쭉쭉쭉쭉 까집니다. 이제 쫄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은 쫄이 빨리 녹죠. 2조. 이제 쫄이 안 죽기 시작하죠. 이때부터가 집중 공격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집중 공격을 안 치면 보스를 안 치고 영웅들이 쫄을 친단 말이지. 그러면서 딜로스가 일어나니까 후반부에는 집중 공격을 해서 태풍의 날개를 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혼돈의 유적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깊은 항공을 들어오시면 여기도 세 파티를 짜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하드보스랑 뭐가 다르냐? 얘들은 영웅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모든 보스를 이제 악몽의 조각 영향력이 적용되니까 이것도 뭐 가져가야 되고 악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몽을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이게 50층 이상이 들어가면 힘든 게 치명타 저항이라는 게 너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성에 좀 중요한 것이 당연히 1, 2, 3파티에 악몽 버프를 주는 친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알시온 1파티 있죠? 2파티에 벨리카, 그리고 3파티 메디아는 필수로 넣고 나머지는 핵심 버프로 채우면 되는데, 자, 이 친구를 후반부를 잡기 위해서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저항이 관건이에요. 보스의 치저를 깎고 우리는 치약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의 치명타를 가진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치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치저 같은 경우는 미카엘라처럼 이렇게 액티브 스킬에 치저가 달려있는 이런 친구들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치약 같은 경우도 액티브에 박혀 있으면 스킬만 박히면 버프가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오히려 치명타가 안 터져버리니까 치명타 터졌을 시 뭐 치확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런데 야 이런 액티브에 없는 친구들을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 청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리인데 치명타의 치확이야. 이거 안 터지는데? 그러면 이 녀석을 점핑을 시켜줄 수 있는 칠책 같은 친구를 넣으면 됩니다. 칠책에 들어오면 치약 20%를 오로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청명이가 초반에 치명타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짜는 게 관건이에요. 물론 이제 50단계 이전에는 지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제 핵심 버프 위주로 본인 다 맞추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50단계 이후에는 이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웅마다 조금씩 달라요. 밀치기 이런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아랑이 있으면 괜찮고 라니아를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거기는 나오는 보스에 맞춰서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귀찮은 게 현무가 나옵니다. 현무가 나오면 우리 버프를 다 지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현무 덱을 짜야 돼요. 그래서 영웅을 뒤쪽에 배치를 해서 스킬이 좀 늦게 들어가게끔 이런 배치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짜서 현무 대응을 하고 있죠. 카메라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탱크들이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서 좀 첫 스킬을 좀 늦게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무 덱이 따로 있다.
이런 점만 아시고 뭐 현무대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깊은 항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길드전은 보스전이 있는데 보스전 같은 경우는 우마왕 그리고 지금 현재 우마왕이죠. 그리고 파스칼이라고 있고요. 머리가 3개짜리 용 이렇게 3마리가 있고, 현재 우마왕 같은 경우는 보스 정보를 보시면 이 친구가 디버프 보호막을 들고 있어요. 이것을 깨는 게 관건이야. 그래서 이 보호막을 깨버리면 데미지가 2000%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타수가 맞는 놈으로 쳐서 이 녀석을 깨는 게 관건입니다. 나머지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타수 많은 친구들을 넣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오목 같은 친구 스킬을 보시면 이렇게 3초 동안 30회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기용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공속이 빠른 친구들이 많으면 좋죠. 공속이 빠른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면 되고, 다음 뮬란 3초 동안 30회 막 이런 친구들이 우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버프를 좀 맞춰주시고 경기를 한번 보시면, 초반에 시작하면 손을 들죠? 그래서 깨뜨리면 그때 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시면 되고, 다음 전 들어볼게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디버프를 걸 수 있는 친구들 뒤에 서 있다가 들어가서 깨지면 그때 버프를 넣는 거예요. 특성 버프. 그러니까 액티브 스킬 버프가 초반에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돌아오지 않았는데, 뭐 파스칼 같은 경우는 지속 딜이 들어갈수록 뭐 딜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 딜을 한 거는 뭐 봉화, 중독, 출혈, 화상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잘 배치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지저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가리 3개짜리 용이 나왔다. 그러면 그쪽 친구도 마찬가지 지저를 좀 깎아주면서, 머리가 3개다 보니까 각 파티마다 그 집중 공격 캐릭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혼돈처럼 집중 공격을 가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놨죠. 파스칼, 그리고 삼두룡, 치저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영웅이 바뀌면 신규 영웅을 좀 넣어가면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길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고 제일 센 친구, 제 같은 경우는 보고 상대방 덱을 봐요. 덱을 보고 어느 쪽에 여기 불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호제 있는 친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땡기는데 카이리가 있구나. 후방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시면 되지. 여기도 불사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도 후방을 들어오고 침묵 매적을 하네. 그리고 여기는 침묵을 거네. 그럼 침묵을 막아야겠네. 그럼 1파티는 침묵을 막는 이 친구가 있네. 그러면 2파티는 불사가 있네. 그럼 나는 카이리가 있으니까 깰 수 있네. 그래서 3파티도 불사가 있네. 그럼 파스칼이 있으니까 됐네. 그럼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스킵을 쭉 누르시면 3대빵. 물론 이제 투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길드전은 진행하시면 된다. 상대 덱을 보고 제 덱을 넣으시면 돼요. 덱도 바꿀 수 있고. 자, 무한의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아랑이랑 막을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라니아나 이런 거 넣고 본인이 센 거 넣으시면서 덱 보시면서 누르면 덱이 위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물론 세지면 다 깨집니다. 싱글루 탁 같은 경우는 가방을 보시고 여기 열어보시면 본인이 좀 약할 때는 치확도 올려주고 공격도 올려주고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버프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 하다가 일단은 만점이 목표입니다. 만점이 되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점을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디버프를 좀 넣으면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버프를 다 넣었죠. 그래서 입장할 때 버프를 보시면서, 물론 이제 아랑 같은 게 필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성찬이 아니고 신기루 덱을 이런 식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린으로 광역기를 넣고 아랑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도 그 불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칼로 이호제 날리고 이렇게 덱을 짜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약을 넣기 위해서 셀린더 넣고 이렇게 해서 신기루를 깨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 위치 보고 그때그때 대응하셔도 돼요. 그때그때 덱 짜기 힘드니까 무난하게 그 결투장을 뛴다는 마인드로 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천의 탑이 있죠. 성천의 탑 같은 경우는 열심히 올라가시는 건데,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깼고요. 성천은 이렇게, 성천 덱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핵심 버프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는 쿨을 삑살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린을 쓰고 있고요. 린이 20% 쿨감이 있죠. 치명 확률은 이 친구 같은 경우 액티브에 스킬이 있는 게 좋아요. 자, 액티브에 적중만 하면 치약을 깎고 그 다음에 치약을 넣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치약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미카엘라가 지저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결빙에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밀리아랑도 조합이 잘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카엘라랑 셀리처럼 액티브에 있어서 첫 탈을 넣고 애들이 쉽게 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미카엘라가 지적 깎고 얘가 치약 올리면 우리 친구들이 치명타가 잘 터지겠죠? 그러면 치명타 스킬이 다 들어가면서 빠르게 잡을 수 있다. 라드그리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탱크니까 명중이 좀 높아야겠죠? 뭐 그래서 지락셀을 다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연습 전투를 보시면 이게 바로 잡으면 40층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40층 상승, 다음에 듀라한, 또 바로 달리죠. 또 40층 상승, 그럼 81층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안 날아가지만 지금 많이 세져서 바로 올라가죠. 이제 슬 힘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스킬을 쫙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날렸죠. 또 올라갑니다. 36층 상승, 40층 아니죠. 이제 157층입니다. 스킬 들어갔죠.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빼기 시작하면 치약은 깎였고 지저도 깎였고 이제 딜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헷갈기 풀렸죠. 약간의 변수는 필요하다. 그리고 184층. 2호제 같은 경우도 날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층수마다 보스가 누가 걸리느냐도 살짝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직 치약은 안 까였고 지저는 잘 깎고 있죠.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81위까지 밀렸네요. 그래도 전서 81위면 나쁘지 않죠. 자, 일단은 모든 컨텐츠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나 필요시 제가 단톡방이 있으니까 뭐 카카오 오픈톡방 세나키 콩알탄 해적당 검색하시고 비번 뭐 A5678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덱 공유 받으시고 본인에 맞게 사용하시면 그게 답일지도 모릅니다.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컨텐츠별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세나키를 입문한 우리 뉴비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 콩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영.